인스타 DM이나 카톡으로 문의드려요. 딱 5글자 온 거예요. 근데 뭘 문의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를 물어보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격이 궁금한지, 아니면은 예약 가능한 날짜가 궁금한 건지, 휴일이 언젠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모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문의드려요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내 이 정보를 쫙 하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일샵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그제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카톡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녕하세요. 20년차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슬기로운 네일라이프. 작년부터 제가 변명 같지만 너무 바빴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약도 받고 시술도 하고, 그리고 뭐 수강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출장도 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만들 시간이 요즘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네일라이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컨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 제가 막 신중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업로드 빈도가 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주제인데요. 이 고객님은 네일리스트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다른 업종, 제가 무슨 업종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이세요. 이 고객님은 이제 저희 샵을 오셔서 저한테 시술을 받으시는 고객님이시기도 하지만 제 유튜브의 애청자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슬기로운 네일라이프를 정말 좋아하시는 고객님이세요. 네, 업계가 다르기는 한데 거기도 참 별의별 손님이 많아요. 똑같이 돈 내고 하는 건데 자기만 특별하게 더 챙겨달라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다고 해서 막 면전에다 대놓고 몰상식하게 막 쌍욕하는 손님도 있고, 막 그럴 때마다 고객님께서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위로를 좀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요. 최근에 제가 그 고객님한테 주제넘게 훈수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손님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의 업체죠. 본인의 업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무한도전짤을 올리셨대요. 그 무한도전 캡처짤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 아니면 화가 난 상황, 뭐 이런 때 쓰는 그 캡처짤들 있죠. 저는 무한도전을 잘 안 보는데 저도 그런 짤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짤을 가게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팔로워가 갑자기 확 줄었대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때 딱 잘라서 가게 인스타에다 그런 거 좀 올리지 마세요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가게 사장님들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으로 인스타로 손님 저격하지 마세요 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실제로 너무 흔해요. 너무너무 흔하고 자주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일샵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업체들, 특히 사장님이 업체의 인스타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고객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카톡에 올리거나, 그게 뭐 좋은 이야기라든가 뭐 좋은 후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고객님하고 있었던 분쟁 이런 거를 스토리로 올리면서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속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면은 오늘 제 영상을 한 번만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네일샵들 보면은 예약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샵에도 예약 양식은 있어요. 우리가 예약을 받을 때 꼭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일단 이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약을 원하는 날짜랑 시간, 그리고 원하는 메뉴, 이런 거는 뭐 개인정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지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당연하고,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여성 전용 샵이기 때문에 성별, 그리고 미성년자 여부,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도 여쭤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양식을 우리가 써놓다가 보면은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네일샵에 따지는 게 많아. 뭐 나는 그런 샵 재수 없어서 안 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이 말을 댓글로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모 커뮤니티에서 네이트판에 있는 그 네일샵 분쟁글을 가져온 글이 있었어. 거기에 달려있는 익명의 댓글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거를 보고서는 저는 뭐래, 재수 없으면 안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네일샵 분쟁 사건의 그 원글을 보고 나니까 왜 재수없어 하는지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손님이 내가 돈 쓰려고 네일샵에 예약을 하려고 안녕하세요 저 예약 좀 하려고요 라고 아주 상큼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거기다 대고 네일샵이 완전 띠껍게 예약 양식 안 보셨어요? 라든가 예약 양식대로 보내주세요 느낌표 이렇게 해서 까칠하게 답장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내가 봤던 최근에 그 네일샵 분쟁 사건이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어. 이거 무슨 사건인지 짐작하시는 분들 눈치 없게 댓글로 쓰지 마세요. 특정성이 있는 댓글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삭제를 할 겁니다. 아무튼 그 주제 잠깐 내려놓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요. 제가 요 한 달 6주 조금 넘게 식단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행을 가려고 좀 급하게 살을 뺐는데 탄수화물의 양을 정말 극단적으로 줄이는 그런 식단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마침 최근에 우리 샵에 신규 문의가 갑자기 확 몰린 거야. 이유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내가 탄수화물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님으로부터 오늘 예약 되나요? 주말 예약 되나요? 이런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런 연락뿐만 아니라 그냥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얼마예요? 하고 딱 한 줄 보내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3월 중순이었는데 저는 이미 3월 말에 여행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월 말 그리고 4월 초까지 예약이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제가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 샵의 예약 양식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한테는 안녕하세요 고객님, 가디스 네일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이번 달은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뭐 가장 빠른 예약 일시는 4월 며칠이며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갖고 미리 적어놓은 메시지를 복붙을 해서 그 고객님들한테 답장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예약 양식을 안 지키시고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문의드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그 답장을 보내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답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어쩌다가 하루에 한 번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막 10번씩 그렇게 똑같은이 아니지.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그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심지어 내가 지금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의드립니다라는 그 5글자에 뭘 문의를 하고 싶은 건지 말을 해야 내가 알려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이게 고객님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일샵 원장님, 특히 1인 샵이라서 본인이 예약도 받고 시술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 원장님이라면 아마 이해할걸요. 근데 이거는 모든 원장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부의 원장들은 저같이 그렇게 예민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님 입장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뭐야 그래서 갑질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샵에 아직 안 왔어. 오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샵 아트도 아니고 다른 네일샵 아트를 캡처를 해갖고 이거 아트 얼마예요? 하고 보냈단 말이야. 가격 문의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가격 문의를 할 때 그 가격 문의를 받는 쪽은요. 이 아트 얼마예요? 하고 바로 탁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샵 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해본 아트잖아. 그리고 재료가 가게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산정하는 게 진짜 빨라요. 이미 가격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르는 샵의 아트를 나한테 던졌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봤을 때 일단 이 아트를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부터 먼저 따져야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아트야. 그러면은 우리 샵에 이 재료가 있나 없나? 그거 따져야 되죠? 아니면 없으면 뭐 사야 되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가격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아트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재료로 내가 이런 아트를 하면 나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견적을 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갖고 내가 그 견적을 내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 아트는 저희 샵은 얼마예요? 라고 답장을 했어. 그랬더니 대꾸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냥 씹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 입장에선 그거겠죠. 이 아트 얼마예요? 라고 우리 샵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다른 샵에다가도 물어봤겠지. 근데 다른 샵이 더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샵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문의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알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를 해주면은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대꾸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내가 이게 대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되나? 이러면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난 아닌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거의 웬만한 네일샵 원장들은 이미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일을 이미 너무 많이 겪고 난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뭐 인스타 DM이나 카톡으로 문의드려요. 딱 5글자 온 거예요. 근데 뭘 문의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를 물어보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격이 궁금한지, 아니면은 예약 가능한 날짜가 궁금한 건지, 휴일이 언젠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모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문의드려요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내 이 정보를 쫙 하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일샵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그제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카톡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전에 그러니까 라떼 제가 처음 네일을 시작을 했었던 뭐 2000년대 초반 이때는요, 뭐 예약 문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일샵에. 그리고 네일샵에서 하는 메뉴도 손 아니면 발, 그리고 거의 뭐 케어 칼라 프렌치 뭐 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냥 샵 이렇게 문 열고 지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되면은 된다, 아니면 한 20분 뒤에 오셔라. 그러니까 되게 간단했단 말이에요 그 절차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케어 컬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젤 네일을 할 건지 연장도 할 건지 제거할 건 있는 건지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전화로 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일샵입니다. 아, 네 예약 좀 하려고요. 아, 네 어떤 거 하세요? 젤 네일이요. 아, 젤 네일 어떤 거 하세요? 인스타 보고 연락드리는 건데 이달의 아트 그 59,000원인가 그거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혹시 젤 제거는 하셔야 되나요? 했더니 아, 예, 한지 좀 오래됐는데 거기서 했어요. 그거 떼야 돼요. 언제로 해드릴까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되나요? 다음 주 수요일 6시는 안 되고 7시랑 8시 가능하신데. 그럼 아, 그럼 제가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갈게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홍길순인데요. 그럼 아, 고객님 오랜만이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면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죠. 이거 대화하는데 이거 꽤 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줄 한 줄 한 줄씩 카톡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해도 한 5분 정도는 걸릴 거고, 아까 쓴 것처럼 뭐 다음 주 수요일은 예약이 꽉 차 있다라든가, 아니면 고객님 쪽에서 뭐 그래요 그럼 목요일은요 라고 질문이 또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그 중간에 그냥 대화가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샵에서는 한동안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손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고객님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카톡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30분, 1시간 이렇게 지체돼서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일샵은 이제 네일샵 원장이 이제 답장을 하고 있어. 근데 손님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샵에서 시술 중일 때도 마찬가지야. 손님하고 카톡하고 한 줄 한 줄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약 손님 들어와서 내가 시술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일샵에서는 원하는 날짜, 시간, 그리고 해야 되는 메뉴, 그리고 젤 제거 여부 뭐 이런 거를 양식으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의 피드에다가 이렇게 항상 복붙으로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히스토리 같은 데다가 공지처럼 올려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물어봐야 되는 정보잖아요. 어차피 고객이 제공을 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라 이거지. 네일샵이 뭐 되게 대단한 곳이라서 이런 기본적인 양식을 지키지 않는 인간에게 시술을 해주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 빠르게 예약을 잡기 위해서 어차피 물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놓고 답변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네일샵을 자주 이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잘 알지. 뭐 어떤 네일샵들은 DM을 안 보니까 DM 말고 카톡이 더 빠르겠다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DM으로는 예약이나 그 문의를 안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비싼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은 모바일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긴 글을 잘 못 써요. 키보드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이 문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 내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싶은데 이걸로 핸드폰으로 하고 있으니까 말이 짧아질까봐 좀 두렵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예의 없어 보일까봐, 아니면 정말 안내를 해야 되는 필요한 정보를 다 안내를 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카톡으로 예약 창구를 정해 놓는 게 고객님이 오셨을 때 선착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인스타그램 DM은 답장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확인하면 고객님 제가 답변을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샵은 뭐 카톡으로 하시면은 빠르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답장은 보내지. 근데 아무튼 DM 확인을 그렇게 잘 못하는 만큼 저는 그 DM에 대한 기대 매출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 샵에 오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 여기는 카톡으로 예약 받는구나 하고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시더라고. 아무튼 손님 입장이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네일샵에서 양식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절대적으로 샵이 갑질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고객님하고 빠르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이유로 양식을 만들어 놨는데 가끔씩 고객님들께서 양식을 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의드려요 라든가 예약하려고요 하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이제 양식을 만들어 놓은 네일샵에서는 공지 안 받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할 수는 있잖아. 하지만 네일샵은 손님한테 공지 안 보셨어요? 라든가 왜 양식 안 지키세요? 라든가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장 마음이지 라고 생각을 해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가게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성이고만 있어도 뭐 찾으세요? 라든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우리가 말을 걸었잖아요. 더 옛날에는 이제 손님이 문 앞에 이렇게 서서 뭐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 이랬겠지만 뭐 그거 너무 옛날이고, 일단 손님한테 가게에서 말을 거는 게 순서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손님이 먼저 가게에 말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야. 근데 가게에서 상대를 하는 손님들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들도 다 우리 샵을 처음으로 이용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네일샵을 가는 게 난생 처음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다 되지만 예전에 뭐 등본을 뗀다든가 아니면 세무서 가서 뭐 소득증명원 이런 거를 뗀다든가 그럴 때 거기 직접 가서 공무원한테 뭐 등본 떼려고요 라든가 뭐 소득증명원 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저기 가서 신청서 작성해 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다들 잘 알아요? 난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나는 항상 가서 뭐 어떤 몇 번 서류요? 그러고 나서 앞에 견본 있잖아. 작성하는 예. 그거를 보고서는 그냥 뭐 겨우겨우 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그런 관공서에 가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똑같아요. 네일샵을 안 가본 사람한테는 젤 제거 유무 이 글자조차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고, 아니면은 그 양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장사의 기본이야.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기요 라는 세 글자만으로 말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손님 입장에서 먼저 말을 걸어야 되니까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될까? 손님 입장에서도 그거를 고민을 하셨을 거거든. 손님 입장에서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이러진 않았잖아요. 보통 뭐 안녕하세요 예약하려고요 라든가 뭐 문의드릴게요 라든가 얼마예요 라든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거시잖아요. 그리고 가게에서는 당연히 그 양식을 잘 맞춰서 보내주시는 고객님이 베스트이기는 하지만 양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원장들이 짜증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저기요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대답해야 되나? 아니면 네 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방금 딱 고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고민을 하는 걸로도 내가 뇌를 쓰고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약을 받기로 했을 때 내가 양식에 미리 써놨던 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날짜는 언제로 할 거예요? 이거를 내가 또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일이 늘어나잖아. 요즘은 1인 샵 원장들은 다 멀티플레이어잖아요. 경무에 시달리고 있잖아 지금. 혼자서 전화도 받아야 돼. 인스타 피드도 올려야 돼. DM 오면 답장도 해야 되죠. 거기다 기존에 예약한 사람이 뭐 변경하고 싶다고 막 연락도 해. 거기다가 손님 시술도 해야 되지. 그리고 원장이 자기 혼자 하니까 청소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달의 아트 샘플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야. 거기다 요즘에 젤네일 가격 경쟁하느라고 굉장히 저렴해졌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은 높아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못 써.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 양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고객님들을 대할 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난달에 어떻게 했냐면은